수업을 듣고 나서 최근에 프렌즈라는 미드를 공부할 겸 보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배운 구문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뭉개지거나 되게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이더라도 훨씬 잘 들리는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영어 공부로 유명한 드라마인 프렌즈를 봤을 때는 자막 없이는 정말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웃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한 2년 차쯤에 드라마를 다시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재미가 생겼고, 그리고 현재 프렌즈를 봤을 때는 자막이 없어도 사실 내용을 이해하거나 배우들이 말을 이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를 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홍콩에서 혼자서 마블 영화를 볼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자막도 중국어고 말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를 영어로 듣게 되니까 정말 특별한 단어 빼고는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NCM이랑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어가 진짜 많이 늘었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카타르 월드컵을 직접 가서 직관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영어권 사람들, 다른 대륙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영어로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전해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저는 되게 놀라웠고 감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하고 싶은 거나 원하는 것들을 손짓 발짓 하지 않고 문장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게 되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해외여행이 더 즐겁게 되었습니다. NCM 수업을 듣기 전에 해외여행을 갔을 적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약했던 호텔과 다른 호텔 룸을 받게 되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며 그냥 그들이 주는 방에서 묵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난 후에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제가 예약한 방이 어떤 방이고 지금 배정받은 방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방을 바꿔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는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외워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새롭게 발생되는 일들이 생기면 대처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항이나 호텔뿐만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생겼을 때 속도는 느리지만 문장을 완성해서 그 상대방들에게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외국계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지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어를 잘 못했을 때는 해외 지사 사람들이 조금 너 영어 잘 못하니까 라는 뉘앙스로 좀 더 쉽게 짧게만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would you like to라든가 could you라든가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길게 저한테 너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된 거를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있는데 코로나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방문을 해주세요. 오시면은 어떻게 드시는지라던가 이런 대화는 손님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제 명함을 받아가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같은 직원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여기 와서 대화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바로바로 써먹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외국에 있는 부사장님과 1대1로 버추얼 콜을 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시간 이상을 수다를 떨듯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NCM 수업을 듣고 자신감을 가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CM 수업을 듣기 전에는 직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을 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고부터는 제가 궁금한 점들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어떤 곳이 제일 좋았는지, 기억에 남았는지 등등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편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직업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영어 문서를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영어로 코드도 많이 작성을 해야 되고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필요해요. 회화 수업을 한
한 2년 정도 듣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원본 문서들이나 아니면 어떤 책들이나 어떤 영어 문장을 작성해야 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사전을 찾지 않고도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잖아. 코드를 다 영어로 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룰이 있어요. 뭐 이건 동사로 시작해야 된다. 이건 명사형이어야 한다라는 게 외국의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쓰는 언어다 보니까 생각하시고 코딩을 하시지 않는데 한국인인 저희들은 그 개념이 없으면은 언어를 만든 그 현지인들이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도를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네이밍을 할 때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생각을 짧게 해도 되고 검색을 좀 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외국인 두 사람이 버스 기사 아저씨께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산은 어떻게 가냐. 그 운전사 아저씨는 영어를 모르셔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 외국인들한테 친절히 몇 번 버스가 북한산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방향이어서 같은 버스를 타게 됐는데 가는 동안 그 외국인들에게 가면 좋은 음식점 또는 방문하기 좋은 곳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이 되게 뿌듯해졌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아, 나도 영어를 대할 때 무서움이 없고 내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생이다 보니 해외 학회 참석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회를 갔을 때는 발표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학술적인 단어들은 좀 다르고 좀 더 학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발표를 해야 한다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외워서 기계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는 물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지만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좀 더 자유롭게 발표하고자 했던 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T라는 이제 투데이 익스프레션이라는 설명을 매일 해주시는데 그게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한국인들은 좀 잘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고 나서 다양한 책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봤을 때 평상시였으면은 이해를 못하거나 못 들었을 내용일 텐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업에 듣고 실생활에서도 쓰는 숙제를 내주시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NSM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저희 형 때문인데요. 제가 1년 동안 필리핀에 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 한국에 들어와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형은 NSM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NSM 수업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형한테 물어보니 형이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영어가 술술 나와. 너가 문장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NSM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영어 서적도 많이 보게 되고 영어 서적을 많이 보는 만큼 좀 영어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진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없을까 많이 검색을 하던 와중에 학교 선배에게 NSM 수업 어떠니라고 추천을 받게 되어서 NSM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NSM 수업을 들으면은 진짜 영어권 국가에서 쓰는 그런 영어 공부를 배울 수 있다고 추천해 주셨었습니다. 저는 제 지인 중에 외국계 다니는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외국어 학원 다니고 싶은데 혹시 어디 추천해줄 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당당하게 NSM 수업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 친구가 정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영어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그 친구 믿고 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회화에 필요한 문법 하나만큼은 진짜 확실히 책임지고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NSM 수업을 먼저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 NSM 수업을 문법 4개월을 들었을 때가 자기가 가장 영어를 잘했던 시기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게 돼서 저도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NSM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족여행 갔을 때 부모님은 영어를 못하시고 저도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거래처들이랑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지인 추천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선생님 수업이 정말 커리큘럼이 좋고 수업 내용이 좋아서 정말 추천한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추천해준 지인은 수업을 지금 들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정말 그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이랑도 대화를 되게 잘하고요. 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왜 웃긴지도 모른 채 남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고 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순간 영어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상황들, 민망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엔쌤 수업을 오랫동안 듣고 있던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을 때마다 엔쌤 수업이 있어서 그날은 안 돼. 난 엔쌤 수업을 들으러 가야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엔쌤 수업이 얼마나 좋은 수업이면 친구들을 마다하고 수업을 들으러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수업을 듣다 보니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 거의 16년 동안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항상 대충 알고 넘어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엔쌤 수업을 이제 찾다 보니까 후기를 찾아보니까 DNA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기초부터 해주시니까 완전 되게 재밌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수업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엔쌤 수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YBM 종로의 수강 후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엔쌤의 수강 후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다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듣길 잘했고 선생님을 만나서 내 영어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이러한 신뢰감이 가득한 수강생분들의 열정이 담긴 후기를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나도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수업을 바로 수강했습니다. 제가 엔쌤 수업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제 영어 실력에 회의감을 느껴서였습니다. 작년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그때 외국인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엔쌤 수업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후기들을 접한 끝에 이 수업을 들으면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쌤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 왜냐면 저는 엔쌤 수업을 통해서 비동사가 왜 비동사인지 비동사를 그렇게 자세히 배운 게 처음이었거든요. 맨날 배우던 비동사였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때서야 진짜 비동사를 배운 느낌, 진짜 알게 된 느낌이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밖에 나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구나를 영어 공부 15년 차에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엔쌤 수업을 좀 비유하자면 정리가 안 된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짜르륵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옷을 바로바로 좀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문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는데 뭐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이런 개념들이 한번 정리가 되면서 제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모호했던 개념들이 좀 바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공부라고 생각하면 암기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문법들이 설명이 가능한 거였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더 잘 돼서 기억에도 오래 남았어요. 영어는 더 이상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어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렵게 생각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만 따라가면 처음부터 계속 수업 열심히 듣고 잘만 따라가면 나중에는 나도 외국인들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아예 회화 수업 중에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서 억지로라도 영어를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쌤한테 물어볼 때도 무조건 영어로 질문을 해야 돼가지고 질문조차도 좀 영어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쌤의 수업 방식이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회화반에 갓 입문하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문법을 지키는 거가 어렵다고 쌤께서도 그렇게 생각되셔가지고 쌤께서는 한 6개월 이하의 수강생들한테는 문법은 괜찮으니 이제 말하는 것만이라도 좀 자신감 있게 말하자 그런 주의셔서 영어로 질문해야 돼서 두려움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법을 조금씩 고쳐주시고 1, 2년 이제 지난
장기 수강생들한테는 이제 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문법이 틀리면 뭐가 틀리는지 옆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 수업을 1년 이상 듣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1대1이라고 하는 특별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저는 제 개인적인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장을 선생님이 수시로 고쳐주시면서 가장 완벽한 영어식 문장을 구사하게끔 수정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수정받은 문장을 실생활에서도 사용해서 영어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에 한 번씩 선생님께서 파트너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파트너를 바꿀 때마다 매번 매시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긴장되면서도 마치 처음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신선한 설레이는 기분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기 전에는 저도 외국을 나가면 항상 단어 영어를 구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 주세요 이러면 플리즈 코크 라고 플리즈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엔쌤의 수업 특성 중에 하나가 문장 영어를 구사하게 하고 현지인들이 진짜로 쓰는 리얼리티한 영어를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카타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인들이 쓰는 문법, 표현, 그리고 문장 영어를 계속 구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외국인 분들께서도 현지인에 가까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한 거를 보시고 놀랍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무래도 언어가 되다 보면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도 2-3명 정도 사귀었고, 라틴 계열 친구들, 유럽 국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포멀체랑 인포멀체를 구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말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예의 있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언제 한번 저희 회사에 해외 CEO가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수하지 않고 영어로 정중하게 잘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 회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엔쌤 수업을 수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면서 엔쌤의 영어 회화 수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2시간 정도 다른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영어 회화 수업인데요. 그런 회화 수업을 통해 토익 스피킹의 파트 3나 파트 5 같은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선생님께서는 항상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그 단어의 쓰임, DNA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한국말로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전혀 다른 쓰임을 갖는 단어들이 있었고, 선생님께서 정말 영어를 영어답게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 사전을 보고 그냥 1번에 있는 뜻을 외우고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엔쌤의 수업 중에서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3개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get, have, take였는데, 저는 감기가 걸리든 뭐 우산을 가지고 다니든 항상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가지다 3가지 중에 1가지를 썼어요. 근데 쌤이 알려주신 get, have, take는 제가 알고 있던 단어와는 완전 다른 단어였어요. 선생님께 DNA를 배우고 난 후 지금은 어떤 상황에 어떤 가지다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SM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워야 돼가 아니라 처음부터 왜 그런지 DNA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는 데 수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take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져오다 라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특정 딱 상황이나 직독했을 때 그런 문장이 안 나오면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DNA 설명을 듣고 나서 대중교통을 탈 때라든지 아니면 약을 복용할 때라든지 그런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좀 더 다양하게 동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엔쌤은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한테 무턱대고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순간적인 집중력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련하게 수업을 끌어나가시는 스타일이신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또 3-4분 정도 파트너와 복습하는 시간을 주면서 그 강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엔쌤 수업에서는 따로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집중했다가 또 파트너와 복습하면서 또 그 내용을 이해하면 그런 문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영작을 가능하게 하고 영어로 말하는 걸 쉽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형한테 영어 수업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왜 형 그거 들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형이 말해줬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선생님께서는 파트너와의 복습을 되게 강조하신다.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되물으니 파트너랑 복습할 때 내 실력이 가장 향상이 많이 되더라. 파트너랑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설명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파트너의 복습은 선생님 수업에서 최고다 라고 형이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엔쌤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파트너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엔쌤은 전날 배운 수업을 파트너와 복습하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수업 중간중간에 방금 배운 내용을 파트너와 복습을 하는 시간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사실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내가 파트너한테 설명을 하면서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좀 그 시간이 사실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파트너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로 내뱉은 그런 부분들이 그날 수업이 끝나면 온전하게 제 것이 되더라고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고 또 모두 수강생분들이 파트너와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흘러 녹아서 그 시간을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때 필기를 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선생님이 별도로 필기 시간을 주시면 이제 그때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나중에 또 다시 보고 싶은데 까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필기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수업 녹음 파일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음으로써 더 복습 효과가 오히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인풋과 아웃풋의 적절한 조화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내용의 인풋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써먹을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저희가 배운 것을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좀 더 머리에 기억에 남고 영어 실력이 좀 더 빠르게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수업에 영문법을 4개월 이상 듣고 회화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스피킹 수업이라고 해서 발화량만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문법을 잘 올바르게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법을 배우기 전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혼용을 해서 쓰곤 했었는데요. 문법을 배우고 나서는 어떤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고 어떤 문장에 일반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때 비동사로 질문을 했어서 지금 너는 그걸 하고 있니? 라는 뉘앙스로 전달이 되어서 외국인이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사를 알맞게 사용을 해서 과거의 경험인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잘 구분을 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 배워서 언제 회화하려고 또 그러냐고. 성인이라면은 영어 회화부터 가야지. 문법은 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왜 또 하려고 하냐고. 근데 선생님 수업 자체가 그냥 문법이 아니라 회화를 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건 실생활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전치사가 왜 들어가는지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하는 거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평소에는 그냥 그렇구나, 영어가 있구나,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통해서 제가 다 보게 되고 그냥 엔쌤 수업은 모든 게 다 생활인 것 같아요. 엔쌤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 변화된 거는 그전에는 그냥 말했던 영어 표현이 이런 이유에서 이런 표현이 쓰였던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많이 실수하게 되는 비언어적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들을 고칠 수 있고 관사나 수일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초중고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왜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회화 공부는 회화에 맞춰서 따로 해야, 따로 학원을 다녀야 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엔쌤의 첫 번째 수업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비동사를 다시 배우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문법은 버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엔쌤 수업에 오셔서 문법을 다시 들으시면 영문법을 기초를 탄탄히 쌓아둔 뒤에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영어로 말하실 때 내가 만드는 문장에 확신감이 드시려면 영문법을 기초부터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법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않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문법 수업을 들어보니까 왜 기초 문법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문법 없이 그냥 외국인이랑 말 섞으면 그 의미만 전달되고 외국인들이 저희 편의를 생각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느낌이지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느낌이 아닌데 선생님 문법 수업 들어보고 그 문법을 기초로 대화를 나누면 완벽한 그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막 대충 이런 단어들을 절대 모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수업을 위해서 단 하나도 허투루 해오신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수업 중에 이건 그냥 외워, 이건 그냥 이렇게 알아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것에 물음표를 붙이시고 왜 이게 이건지 왜 저게 저건지 다 하나하나 파헤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선생님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엔쌤 강의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께서 강의의 텐션 조절을 너무 잘해주셔서라고 생각해요. 때론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파트너와의 복습 시간을 늘려주셔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늘려주신다거나,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져 보이면 말의 속도를 조절하셔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선을 끌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나는 내 수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싶어. 나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영어 잘하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렇게 믿음을 주신 수업이에요. 얘들아 잘하자 이게 아니라 너네는 잘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더 믿음이 생기고, 또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들으면은 맞아, 나는 이 수업 들었으니까 잘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나는 또 열심히 하게 될 거야 라는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겨요. 강사님한테 되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커리어를 이어오시면서 10몇 년간 번아웃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평일 주말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주시면서 도대체 언제 쉬실까 이런 생각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만큼 이제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진심이시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까지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신뢰하고 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수업을 들은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그냥 단지 영어회화 수업을 들으러 간 것 뿐인데 선생님께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본적인 자존감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뭔가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 열정, 에너지를 학생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능력에 감탄했어요. 왜냐면 그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한테서 느껴지는 뭔가 바이브가 신뢰가 가고 저를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많은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해주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엔쌤은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관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엔쌤 본인에 대한 관리고, 또 하나는 엔쌤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 대한 관리입니다. 적어도 제가 수업을 들은 이후에 엔쌤은 딱히 아픈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추운 날을 보냈던 겨울에도 목소리 한 번 변한 적이 없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와중에도 목소리의 컨디션의 난조조차 없으시거든요. 그건 그만큼 수업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강생의 관리에 관한 건데요. 엔쌤은 수강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수강생이 얼마만큼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엔쌤의 수강생이라면 꼭 해야 하는 숙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많은 수강생의 숙제를 모두 직접 검사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메모까지 다 하시거든요. 가끔 다른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엔쌤은 몸이 2개라도 있는 것 같다고, 이러한 많은 숙제 검사들을 대체 언제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다들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열정이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계신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이버 카페나 복수 문자를 통해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선생님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저희는 다수이지만 선생님은 한 명인데도 그거를 다 케어를 해주시고 계속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열정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수강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카톡 답장을 진짜
진짜 열심히 잘해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수업에 집중 안 한 게 티가 날까봐, 수업이 나왔는데 내가 또 질문한 걸까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친절히 열정적으로 정말 빠른 대답이 오세요. 이런 거 보면은 휴대폰을 진짜 계속 들고 계시면서 실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다 이렇게 답해주고 싶고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NCM 수업에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NCM의 기억력이었습니다. NCM 수업은 문법반과 회화반, 그리고 평일반과 주말반을 총합쳐서 몇백 명의 수강생이 듣고 있는데 NCM은 그 모든 수강생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지,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실 만큼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가장 놀랐던 것 같습니다. NCM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에스트로인 것 같습니다. 마에스트로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명지휘자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인 명지휘자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명지휘자의 경우 악단의 실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영어를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실력을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영어로나 또는 영어를 가르치시는 실력이 최고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NCM은 문구점 사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NCM이 수업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되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손에 파란색 펜 하나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파란색 그림밖에 그릴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펜을 소지하고 있어야 다양한 색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되게 자주 해주시곤 하시는데 NCM은 저희한테 같은 뜻, 다양한 표현 같은 다양한 색깔의 펜과 또 정말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저희에게 항상 주시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문구점 사장님과 같아서 저는 NCM을 문구점 사장님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NCM 수업을 듣고 나서 저에게 달라진 점은 영어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을 보게 되면 저에게 말을 걸까 두려웠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NCM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는 길거리를 지나다 외국인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외국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수업을 오는 도중에 종로 3가에서 한 외국인이 저에게 영어로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저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쏘리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유창하진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태도가 바뀌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NCM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외국인이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얼어붙어서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영어를 회피했던 거죠. 그런데 NCM 수업을 듣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외국인이 말을 걸면은 제가 친절히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제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로 생각하고 좀 더 대담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영어가 엄청 많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영어들, 쉽든 어렵든 길든 짧든 제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한다는 거, 반대로 제가 영작도 한번 해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영어가 조금씩 제 일상에 스며드는 게 신기하고 게다가 그걸 제가 즐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영어는 한동안 저에게 열등감과 같고 이번 생에는 끝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NCM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어는 이제 제가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후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모국어처럼 어휘력을 늘려가고 문장력을 늘려가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단계를 밟아가며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을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이라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성인 성녀가 많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가다, 그분은 이제 로마 3세기의 가톨릭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했다는 거. 근데 그게 맞았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엔쌤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영어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는 사실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외울 게 너무 많은 암기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엔쌤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이런 편견이 다 깨진 것 같습니다. 이건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곤 했었는데 엔쌤은 공식인데 외우지 마, 외울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공식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정말 이해가 가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니까 듣고 나면 정말 저절로 이해가 되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우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영어에 흥미가 생기면서 영어 생각보다 할만하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그 흥미가 제가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바꾸어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진처럼 느껴져서 10분도 하기 싫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 복습 자료를 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복습을 하고 책에 있는 예문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봄으로써 하루에 10분 정도 영어 공부를 루틴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더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발전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영어 공부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 보던 영화나 미국 드라마 이런 걸 봐도 원래 그냥 들었던 대사를 지금은 이 대사가 왜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생각이 나서 이걸 찾으면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공부를 했으면 솔직히 좀 어려워서 또 포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사도 찾아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제 스스로 알아가면서 수업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더 하나하나 더 재밌어지니까 수업도 계속 앞으로 꾸준히 들으면서 실력 향상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게 영영사전을 꼭 써야 된다. 그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리고 그 쓰임이 어떤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세요. 영영사전을 찾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는 한영사전을 찾게 되면 한국어 뜻만을 보게 되고 그 단어가 그 한국어에 국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영어사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뜻이 있고 이 단어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영사전을 찾아서 그 영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찾는 습관이 들은 것 같습니다. 회화 수업을 듣다 보면 낯선 사람과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내성적인 성격인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깊게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수업 전후에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면서 내성적인 제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화반 같은 경우에는 매번 파트너가 바뀌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몇 번 마주쳤던 친구인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들과 그냥 회화 수업 매일 2시간씩 영어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라는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뷰나 이런 것도 사실 떨리지도 않고요. 면접 같은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도 다른 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내 코워커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 저분이랑 일하면 굉장히 좋아, 의사소통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끝나 라는 것들도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개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이거 수업 듣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점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자체가 문법부터 하자면 뭐 주에 3회씩 최소 뭐 2번에서 3번 정도씩은 꾸준히 나와야 되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최소한의 결석을 하면서 꾸준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들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를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보통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이제 단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 기간 내에 제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룰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성격이었었는데 엔쌤 강의 과정을 봤을 때 문법은 4개월, 회화는 최소 2년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어가지고 2년을 처음에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앞섰었는데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잡혔고 장기 계획을 짜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결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최소 1년 정도는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좀 많이 바뀌면서 그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제 목표를 세우는 데에 대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엔셈 수업을 듣고 도움받은 부분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계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영어 이메일 테스트가 있었는데 엔셈 수업을 듣고 그 문법을 활용해서 영어 이메일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이 명확해졌다는 부분인데요. 외국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고 최종적으로는 커리어를 쌓아서 외국계 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오픽 점수가 IM2였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IH가 되면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외국계 기업으로 커리어를 확장시키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갔을 때 엄청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엔쌤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많고 수업 자체에 지켜야 되는 룰이 많아서 지키기 쉽지는 않은데요. 엔쌤 수업을 몇 년 같이 하다 보면은 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수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다른 도전을 할 때도 너무 어렵지 않게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어뿐만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통대도 둘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벌써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셨고 저도 한 1년 정도 과정이 남았거든요. 근데 방통대가 직장인들이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미 거의 졸업에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엔셈 수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를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았다고 나는 생각해. 이 수업은 문법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듣고 내가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한 번 더 듣고, 우리 지인 중에는 3번을 들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계속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수업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구나, 첫 번째 들을 땐 이거밖에 몰랐는데 두 번째 들을 땐 이런 부분이 보이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 거기서 그걸 배웠던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워가고 할 때 얼만큼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얼만큼 다시 반복해서 그걸 내가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내게 된다라는 걸 난 여기서 좀 배웠던 것 같아. 10분 정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짝꿍이랑 대화를 하면서 복습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1시간 동안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 동안은 진짜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진짜 평소에 일할 때도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갑자기 컴퓨터 하고 있다가 사무실 치워야 되겠고 누가 나 부르는 것 같고 진짜 20분도 절대 잘 못 앉아 있는 성격이었는데 선생님 수업에서 계속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고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그게 반영이 되었어요. 최근에도 남들 3-4시간 할 일을 저 혼자 진짜 말 안 하고 딱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한 30-40분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엔셈 수업을 듣고 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업 중간중간에 필기를 하는 건 학생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선생님의 진도 중간중간을 깜빡하고 놓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하신 필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필기를 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거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은 저는 그거를 그 수업 시간 내에서 온전히 내 걸로 만들고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되고 보니까 집에 가서도 되게 기억에 잘 남고 굳이 내가 필기본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아, 이게 이랬었지, 이게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보냈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저의 현재 대학교 강의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엔셈 수업은 그냥 ABC만 알아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를 모르면 더 쉽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정말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알아도 선생님이 다시 정확하게 문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일을 하면서 공부에서 좀 손을 놓은 지 오래됐어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일단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어려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생각보다 쉽게, 다가가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커리큘럼, 수업 내용이 정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져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만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따라간다면 정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수업 들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실제로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요. 저처럼 문법 수업을 정말 많이 도전을 해본 친구들한테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이 수업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4개월 동안 문법 수업 들으면서 다 한 번씩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추천을 했고, 자기가 그 옆에 있는 파트너랑 피드백 타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때야말로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이거를 이렇게 써먹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파트너가 나한테 설명해줄 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이게 조금 더 쌓이는 거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리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엔쌤은 이 문장이 왜 쓰였고 문법이 왜 쓰였는지 원리부터 알려주시니까 처음부터 알게 되어서 영어를 너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엔쌤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준다면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외국인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엔쌤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처음부터 바로 회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최소 4개월 동안 문법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문법 수업에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문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법 수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엔쌤 수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수강을 딱 했을 때 엔쌤 OT를 듣고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OT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은 꼼짝없이 3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스피킹의 테스트 점수를 잘 받고 싶다라던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엔쌤 수업이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만큼 학생들이 이미 잘 돼서 졸업을 해서 나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해외에 정착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고, 내가 이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엔쌤이 디렉션을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이런 코스로 가, 뭐 저렇게 가야 돼, 이때는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땐 이걸 수업해야 돼 라는 거를 면담을 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진 분이실수록 2, 3년이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영어 수업을 하시는데 최적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영어 공부라면 엔쌤이 맞는 말이고 정답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전 연령대에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목표가 없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엔쌤 수업을 듣게 되면은 선생님 열정 따라가느라 저희도 같이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그만둘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속성이 생기고 행동에 대해서 계속되는 그런 반복성이 생기다 보니까 지구력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면서 일상에도 도움이 되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때 공식을 알려주시는 일은 진짜 손에 꼽아요. 왜 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해를 하게 해주시니까 다른 문장의 영작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도전 정신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또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나 또 이렇게 쉽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상에도 도움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영어뿐 아니라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엔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낀 게,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부족한 어휘라든지 아니면 리스닝이라든지 영작 같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가이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성실하게 이제 이행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좀 더 많은 거를 단시간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강의입니다. 강사님께서 내주시는 숙제를 한 번에 이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나눠서 영어에 노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싶은 분들이나 집과 회사, 집과 학교에서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 여러 학원을 찾아다니셨던 분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일 것 같습니다.
엔셈 수업이 취미로 하기에 좋은 이유는 나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과도 다양한 주제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별이나 나이대, 취미가 각기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고 또 저와 다른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수업을 단지 수업이라고 단정짓지 않고 저에게는 장기간 취미처럼 들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엔셈의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스텝업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었고 영어가 잘해진다는 순간이 조금 있었어요. 미드나 영어로 된 영화를 봤을 때 항상 저는 자막만 보고 있어서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이런 거에선 집중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셈의 수업을 듣고 이제 귀가 트이고 눈으로도 등장인물들의 몸짓 같은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영화 보는 재미도 더 생겼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되게 소심했는데 쌤의 수업 자체가 그룹 액티비티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조금 더 외향적으로 변해가는 제 자신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장기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엔셈의 영어 회화 수업에서는 오직 한 사람 엔셈만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오로지 영어만 사용해야 되는데 진짜 모르는 단어, 아주 쉬운 단어 하나도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처음엔 어렵지만 상대방하고 대화가 통하게 되면 그게 정말 큰 재미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간단한 게임이나 두 명이서 혹은 그룹이서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엔셈의 수업에 오래 남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화 수업에 가보면 몇 년씩 되신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엔쌤께서 수업 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장기 수강생들은 회화 시간에 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영어로 말하면서 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1년 이상 수강을 하면서 점점 말하는 게 재밌어지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이 엔셈 수업에 장기 수강생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엔셈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수업을 오래 들을수록 연차별로 선생님의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1년차, 2년차 다 들어가는 관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배울 게 많아서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영어를 잘하고 싶고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고 싶게끔 선생님이 계속 영어적 자극을 주십니다. 선생님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준비한 장치들이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수업을 장기 수강하고 있습니다. 1년 수강을 하게 되면 1:1 교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1 교정은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가 또 스스로 공부를 해서 24시간 안에 댓글을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을 듣는 시간 외에도 항상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며 제가 틀렸던 문장을 어떻게 말하면 더 영어스러운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수정하시는 문장을 습득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문장은 절대 잊어먹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답을 쉽게 주셨다면은 책에서 읽은 문장처럼 쉽게 넘어갔을 텐데 저에게 고민하는 시간을 줌으로써 제가 스스로 답을 구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셨습니다. 이 수업을 되게 장기 수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학생들의 풀이 되게 넓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소위 갓생 살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수업 듣다 보면 그분들의 열정도 같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해진 어떤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업이 있는데도 이 수업도 듣고 또 다른 직업까지 가지면서 살 정도로 되게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문과생인데도 뭐 개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이나 어떤 커리어에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내가 나중에 되면 사실 공부하는 거에 좀 흥미도 많이 잃고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되게 높은 위치에 있으신 어떤 수강생 분들도 지금까지 쭉 영어 공부를 이어나가는 걸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엔셈 수업을 오랫동안 듣는 학생들은 정말로 너무 착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데 파트너 상대분들이 괜찮다고 굉장히 격려해 주시면서 그래서 용기가 나서 수업을 오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엔셈 말을 잘 듣고 상대방에게 눈 맞춰주고 그래서 아주 부족하고 떨리고 긴장되지만 오랫동안 앞으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쌤은 첫 수업 시간에 OT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엔쌤은 저를 포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영어를 잘할 때까지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게 있으세요. 저는 그걸 전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014년 10월에 엔셈 문법 수업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제 영어 수준은 거의 왕초보 수준이었고 일반적인 문법이라던가 쉬운 단어조차도 말하지 못했고 외국인 보면은 이제 도망가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현재는 일상적인 회화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을 찾아서 대화를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필요할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영어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고 영어 공부를 하실 거라면은 엔쌤과 함께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하나를 잘 해놓으면 내가 영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그려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꿈 중에 하나가 잠비아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빵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가르치는 게 꿈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월드비전의 볼리비아의 하나이로 후원하고 있는데 또 영어 편지를 쓰는 수가 있거든요.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로 인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파생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에 대해서 좀 주저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서슴없이 한번 엔셈 수업을 들어보시길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제가 좀 배우는 게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이 배우는 학생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이 열정만 있다면 끝까지 다 도와주시거든요. 문제 없으니까 혹시나 나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어 배움에 있어서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생물처럼 계속 진화해가고 변해가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표현하고 싶다, 언어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라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 영어에 대한 목표는 외국인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엔셈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엔셈 수업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